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김광석 씨의 영화도 나오고 네. 이상호 기자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와 그 형,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서예순 씨를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예.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냐면 이 서현 양의 죽음에 대해서 서현 양이 아프고 뭐 폐렴이 급속히 악화가 돼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치했다. 예. 유기치사 혐의가 그렇죠. 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게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처음부터 다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예. 조사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서현 양이 원래 좀 지병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예. 가부키 증후군이라고 이제 서예순 씨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 맞았는지부터 실제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담당 경찰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자세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저희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이 자문을 저희가 받고 보니까 급성 폐렴의 이제 증상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김서현 양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는 확정된 게 없어요. 확정된 거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지적장애 2급이라는 거. 이 서예순 씨가 많이 돌아다니긴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미국의 대학병원, 독일의 유전자 질환 가장 권위 있는 무슨 병원 이렇게 다녀가지고 질환이 비슷비슷하고 유전자 질환이다 보니까 독일에서만 2개월 넘게 검사를 받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질환이 최종적으로 판단 난 건 아니고 가부키 증후군의 가장 국내의 병원, 그 외국 병원 진료 기록은 서희수 씨한테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을 또 자문을 맡겼어요. 얘가 뭐에 가장 근사치한지 가부키 증후군에 가장 유사하다. 가부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부키 증후군 자체가 폐렴을 유발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가부키 증후군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망이라든지 폐렴의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저희가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 서현 양이 왜 집에서 사망했느냐, 그게 이제 가부키 증후군과 비슷한 질병 때문이라는 거네요. 예, 일단 사인은 부검감정서에 나와 있는 사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건데 병원에 실려온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망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급성 폐렴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여섯 시간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시간이 있는데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뭘 하고 아이를 병원에 옮기지 않았기에 아이가 병원에 오자마자 사망을 한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여러 자문의들로부터 조언을 구한 결과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게 지금 유전자 질환인데요. 실제로 이 서현 양의 경우에는 심장 박동수가 규칙적이지 않고 왼쪽 콩팥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대여섯 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여섯 시간 정도의 통증을 느끼다가 사망에 이르지만 서현 양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질병이 악화돼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도 뭐 비일비재하다, 가능하다라는 이제 의사들의 소견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들이 하나 더 붙인 게 서현 양 같은 경우는 지금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지적장애 2급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한 이제 지적장애 2급인데 그런 지적장애 2급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 아픈 통증을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 너무 심각해, 너무 많이 아파라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뭔가 통증을 계속 참고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급속하게 이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문의들의 소견이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병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이 아예 이 가부키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이라는 전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제가 맞는지도 처음부터 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병의 확진을 받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미국 병원 그리고 독일의 굉장히 유전자 질환으로 유명한 병원에도 뭐 2개월가량 서현 양이 머물렀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들에서도 가부키 증후군과 가장 유사하다라는 어떤 그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가부키 증후군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실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예. 급성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치사, 아이를 방치해서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죽지 않았을 아이가 죽었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경찰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찰의 조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좀 의식을 했는지 예. 김광석 씨의 형이 오늘 오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형이 지금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예. 이제 조사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서예순 씨에 대해서 사실 이 가족들은 서예순 씨에 대해서 유기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계속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을 때 영주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유로 홍콩에 일주일가량 머물러서 아이를 예. 돌보지 않았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해외를 갔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광석 씨가 사망한 이후에 어린아이를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김광석 씨 친구 집에 맡기고 그렇죠. 그런 거의 증언도 뭐 있었죠. 찾지도 않았다라는 예.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예순 씨가 아니 시댁 식구들 이 아이 살아있을 때 찾지도 않지 않았냐 예.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했는데 서연이하고 왕래하지 않은 건 이제 이 서예순 씨 자체가 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예. 이제 2006년인가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 보러 한번 와라라고 했더니 예. 서연이가 할머니 엄마가 와요. 전화 끊을게요. 라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가 그쪽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찾을 수 없도록 서예순 씨가 서연이와 자신들의 관계를 사실상 끊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 예. 그리고 이 서예순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복 씨의 주장은 평소에 이제 서연이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고 이번 혐의는 유기치사, 사망 시점에 그때만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할 일은 지금 다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이제 검찰과 막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만약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보강 수사하는 그런 정도로만 남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보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예. 이번 주 안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서예순 씨 쪽으로 유리하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서예순 씨 측도 좀 접촉을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서예순 씨 측에서는 지금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예. 자신의 어떤 그 무슨 살인 혐의라든지 유기치사 혐의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렸던 게 이상호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상호 기자를 무고죄 로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혐의가 벗어진다면 예. 그 즉시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변호인까지 지금 다 선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경찰 쪽에서 유기치사 혐의는 기소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직원 간의 성폭행 논란 사건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제 불매운동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배정훈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청원 게시판입니다. 한샘 직원이 다른 신입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청원한다는 글에 10,000명 넘는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7,000명 넘는 사람이 이름을 보태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 SNS에서는 사측이 나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한샘 제품 불매운동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홈쇼핑 채널은 예정된 판매 방송을 연기했고 다른 업체들도 방송 일정 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파만파 사태가 확산하자 한샘 측도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임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실한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성폭행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싸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사태를 대하는 한샘 사측 등 이번 사태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